31살 딸 수진이는 늘 밝고 활발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해맑은 웃음으로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이였죠.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원장 선생님께서는 수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항상 친구들을 도와주죠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초등학교 때는 반장을 도맡아 했고 중학교 때는 또래 상담부에서 활동하며 고민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어요. 지금도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의 멘토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언니가 있어서 회사 생활이 너무 즐거워요. 후배들이 늘 이렇게 말한다고. 얼굴도 예쁘지만 그보다 더 예쁜 건 마음이었죠. 길에서 힘들어하는 노인을 보면 먼저 다가가 돕고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수진이가 예의 바르고 능력 있고 건실하고 든든한 사람과 결혼하면서 우리 가족에게는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수진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년 전부터 수진이에게는 남자친구가 생겼죠. 수진이보다는 5살 많은 민수라는 친구.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며 능력을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을 한 미래가 창창하고 건실한 청년이에요. 처음 수진이가 소개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엄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수줍게 말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민수는 수진이를 정말 아끼는 것 같았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차로 데리러 오고, 아프다는 말에 밤늦게 약을 사들고 달려오고, 수진이도 행복해 보였죠. 엄마, 민수 오빠는 정말 다정해요.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항상 제 편이 되어주고. 얼마 전에는 집 근처에서 둘이 손잡고 산책하는 모습을 봤어요. 마치 뮤지컬의 한 장면 같았달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군요. 그런 수진이가 요즘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퇴근하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민수 오빠가 결혼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아직 몇 년 더 연애하고 싶은데, 서로를 더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일도 그렇고. 민수 오빠는 이제 결혼할 나이도 됐고, 경제적으로도 준비가 됐다며, 올해 안에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엄마 전 아직 제 커리어도 더 쌓고 싶기도 하고. 수진이는 이 고민을 제일 먼저 저에게 털어놨어요. 29에 들어간 회사에서 이제 막 자리 잡았는데, 회사에서 제 위치가 좀 더 확고해지면 그때 하고 싶은데, 결혼하면 뭔가 제 성장이 멈출 것 같기도 하고. 수진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민수 오빠를 사랑하는 건 확실한데, 지금 당장 결혼은 좀 부담스러워요. 딸의 마음은 사랑과 자아실현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안쓰럽네요. 늘 그랬듯이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 우리 수진이 마음이 그러면 민수한테 결혼 시기를 상의해보지 그러니? 수진이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어요. 엄마, 난 민수 오빠가 정말 좋아.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들어주었죠. 회사에서 이제 막 인정받기 시작했고, 내년에 팀장 진급 기회도 있을 것 같은데, 결혼하면 이 모든 게 늦춰질까봐 겁나. 수진이와 저는 이렇게 서로의 깊은 속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사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친구같이 모든 일을 저에게 이야기하는 사이였으니까요. 수진아, 내 마음 다 알겠어. 그 마음 민수한테도 잘 설명해 주렴. 그리고 결혼은 신중히 결정해야 해. 너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니까. 그리고 며칠 후 수진은 엄마, 민수 오빠가 재촉해요. 요즘은 결혼 늦게 하면 아이 갖기도 힘들다면서. 민수는 매일같이 결혼 얘기를 꺼낸다고 해요. 신혼집도 받았다. 부모님도 좋아하신다. 하루가 멀다 하고 결혼 이야기를 하니 수진이는 점점 부담이 커져간다고. 엄마,
나도 민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지금 당장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은데. 저는 수진이의 마음을 잘 알아요. 31살이면 결혼하기에 늦은 나이도 아니고. 요즘은 커리어를 위해 결혼을 미루는 것도 자연스러운데. 수진아, 내 인생이야. 서두를 필요 없어. 내 페이스대로 가. 저의 위로에 수진이는 조금 안정을 찾았지만 민수의 재촉은 계속되고 있대요. 그리고 주말 민수가 정식으로 인사를 오겠다고 해서 오라고 했어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와인 한 병을 들고 아버님, 어머님 제가 수진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진지한 눈빛으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수진이는 민수 옆에서 살짝 긴장한 듯 했지만 묘하게 편안해 보이기도 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죠. 민수의 집안 이야기, 일하는 회사 이야기. 이야기를 나눌수록 믿음직한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민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수진이가 회사 일도 중요하다고 해서 결혼 후에도 수진이의 커리어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동안 고민하던 것이 한 번에 해결된 듯한 표정.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가 속삭였답니다. 엄마, 이제 결정했어요. 오빠랑 결혼할래요. 수진이가 결혼을 결정하고 나니 제 마음은 설렘과 아쉬움이 교차했어요. 하나뿐인 내 딸. 어릴 때부터 공주처럼 키웠는데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고 생각하니 여보, 우리 수진이 결혼 최고로 멋지게 해주고 싶어요. 남편과 상의하며 결혼 준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수진이가 늘 동경하던 베라왕으로 엄마, 이건 너무 사치 아닐까요? 수진이가 망설이자 제가 먼저 결정해줬어요. 내가 입으면 가장 예쁠 것 같아서. 신혼집 인테리어도 직접 챙기고 가구며 전자제품, 살림살이 인테리어 소품까지 예물도 수진이 취향대로 골라줄 거예요. 수진이 결혼하겠다고 마음이 결정을 하고 나니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 정도면 우리 딸 시집 가서도 손색 없겠지? 밤마다 수진이랑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면서 때론 울고 때론 웃고 마치 제가 다시 신부가 된 것처럼 설레네요. 엄마, 이렇게까지 해주실 거예요?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자 우리 딸 결혼인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지. 날짜를 8개월 후인 내년 5월로 잡았어요. 수진이가 좋아하는 봄 웨딩, 하얀 드레스에 하얀 신부. 내 딸 수진은 얼마나 이쁠까요?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웨딩홀도 수진이가 꿈꾸던 호텔로 예약했고 드레스 피팅도 3번째 하러 갔다 왔어요. 엄마, 저 너무 행복해요. 드레스 입은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죠. 예물은 시댁에서도 받았지만 제가 아끼던 다이아 세트도 물려주고 신혼집 인테리어도 수진이 취향대로 골랐어요. 민수도 뭐든 수진이 의견을 존중해주니 보기 좋더라고요. 주말마다 결혼 준비로 분주하지만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엄마, 결혼하면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매일 전화할 거니까 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그래도 행복한 준비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든든한 사위 민수를 볼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늘 예의 바르고 깍듯한 모습으로 인사하고 수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져요. 지난 주말에는 집에 와서 장인, 장모라고 부르며 정성스레 손수 커피를 내려주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배운 핸드드립 커피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수진이가 야근할 때면 직접 회사 앞으로 데리러 가고 감기에 걸렸다는 말에 죽을 끓여오고 그런 모습을 보면 수진이를 잘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수진이의 커리어를 존중해주는 모습이 좋았어요. 장모님, 수진이가 하고 싶은 일 다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옆에서 든든하게 지원하고 싶습니다. 남편도 늘 말해요. 여보,
우리가 바라던 그런 사위를 만난 것 같아요. 이제 몇 개월 후면 정식으로 가족이 될 민수. 벌써부터 아들 같은 느낌이 드네요. 드디어 수진이의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5월의 따스한 햇살이 웨딩홀 창문으로 비치는 날. 새벽부터 우리 가족은 정신없었어요. 헤어 메이크업을 마치고 신부 대기실에 있는 수진을 지켜보며 눈물이 났어요. 엄마, 울면 안 돼요. 화장 지워져요. 수진이가 장난스레 말하지만 그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네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어릴 적 분홍 원피스 입고 방방 뛰던 그 아이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다니. 결혼행진곡이 울리고 남편이 수진이의 손을 잡고 입장할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단 앞에 선 수진이와 민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네, 맹세합니다. 수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질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네요. 하나밖에 없는 딸 수진이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네요. 결혼식을 마치고 다음 날 수진이와 민수는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공항에서 배웅할 때 수진이가 저를 꼭 안아주었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잘 다녀올게요. 장인어른 장모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신혼여행 가방에는 제가 몰래 편지를 넣어뒀어요. 5월의 꽃보다 더 예쁜 우리 딸. 우리 딸,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31년을 엄마 딸로 살아줘서 고마워. 내가 나의 딸이었던 매 순간이 꿈 같은 행복이고 사랑이었어. 든든한 남편 만났으니 내가 선택한 너의 제2의 인생도 그런 순간들로 채워지는 삶이길 바래. 하와이에서 온 첫 영상통화. 와이키키 비치의 석양을 배경으로 수진이와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엄마, 여기 너무 좋아요. 바다도 파랗고. 매일 밤 사진도 보내주고 오늘은 스노클링 했어요. 서핑도 배웠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우리 딸이 정말 행복해 보여서 아침 산책을 다녀와 수진이의 방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수진이의 어린 시절 사진, 옷장에 걸려있는 교복.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버렸네요. 여보,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그도 짙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들리던 수진이 목소리. 엄마, 오늘 뭐 해요? 이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31년 동안 딸의 엄마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뭘 해야 할지. 집안 구석구석에 수진이의 흔적이 남아있어 자꾸만 눈물이 나려고 해요. 문득 수진이가 결혼식 전날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엄마, 이제 엄마 인생도 좀 살아보세요.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엄마 아빠도 두 번째 인생을 살아야 해요. 그동안 저 때문에 못하셨던 거 많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제 시간을 가져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그리움이 가득합니다. 신혼여행 떠난 지 이제 며칠 되었을 뿐인데 집안이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수진이 방으로 가다가 텅 빈 방을 보고 한숨만 나오고 금방 수진의 제잘거리는 목소리가 들릴 듯한데 식탁에 3개가 아닌 2개의 밥그릇을 놓으면서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해요. 여보, 밥 차려놨어요. 남편도 평소보다 조용히 식사를 하네요. 하와이에서 보내온 사진들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수진이를 보면 기쁘면서도 왠지 모를 상실감이 밀려와요. 어제는 습관처럼 수진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다가 냉장고에 넣으려다 멈칫. 아, 우리 수진이가 이제 여기 없지. 31년을 함께 살던 내 딸이 이제는 다른 가정을 이루고 이런 감정을 어떻게 추스르면 좋을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수진이와 민수가 오늘 집에 온다고 해서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어요. 며칠 전부터 장을 봐오고 우리 애들 뭘 좋아할까?
인터넷을 뒤져가며 새로운 요리법도 찾아보고 수진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은 꼭 해야겠다 싶어서 장보기를 2번이나 다녀왔네요. 수진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냉채, 민수가 좋아한다던 버섯전골 매운탕, 새로 배운 연어 샐러드, 인터넷에서 본 특별한 디저트까지. 올 때가 됐는데 전화를 해볼까? 현관벨이 울리고 2사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반갑던지. 엄마, 저희 왔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현관에 울리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와, 어머님. 이렇게 많은 음식을. 민수가 감동한 눈치더라고요. 하와이에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자꾸 나려고 해요. 행복해 보이는 우리 딸과 사위를 보니 그동안의 허전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갑자기 서재로 들어가더니 20년 넘게 고이 모셔두었던 1978년산 발베니 위스키를 꺼내왔어요. 민수야, 이것 봐라. 이제 진짜 내 아들이 된 기념으로 한잔하자. 수진이가 깜짝 놀라 물었죠. 아빠, 그거 평소에 만지지도 못하게 하던 건데요? 남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날 아니면 언제 먹겠어. 내 사위랑 첫 술자리인데. 민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면서도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장인어른, 과분한 사랑 감사합니다. 2사람이 마주 앉아 위스키를 기울이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찡했어요. 수진이도 눈시울이 붉어졌고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었구나 싶어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 그림 같았어요.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하와이 이야기, 새집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남편과 민수는 위스키를 마시며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제가 수진이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남편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해하더라고요. 수진이는 신혼집 이야기를 하면서 눈을 반짝이며 신이 나서 엄마, 아빠, 다음엔 우리 집에서 밥 해드릴게요. 집들이 해야지. 시댁 먼저 하고요. 저는 그저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감출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오랜만에 이렇게 환하게 웃는 것 같고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커졌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딸을 떠나보낸 허전함도 잊게 되는 그런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술이 몇 잔 더 오가면서 민수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사라지고 수진에게 여보, 물 좀 떠와봐. 야, 이리 와봐.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진이를 향한 그의 말투가 평소 그 다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남편도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수의 건방진 태도와 강압적인 말투에 진열장의 양주를 계속 요구하는 모습에 수진이는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이고 방금 전까지 따뜻했던 식탁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저는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모습, 전에는 왜 몰랐을까? 발베니를 다 마신 민수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아버님, 저기 진열장에 있는 양주들 더 마실까요? 조금 건방진 듯한 말투로 말하더니 수진이에게도 반말처럼 내뱉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이거 좀 더 따라주세요. 약간 들뜬 목소리로 남편을 재촉하더니 점점 말투가 건방져져 갔어요. 여보, 너는 좀 가만히 있어봐. 수진이에게 명령하듯 말하는 모습에 제 눈썹이 절로 찌푸려졌어요. 이미 우리가 알던 민수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상황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이제 그만 마시는 게 어떨까? 다음에 또 마실 기회가 많을 테니. 하지만 민수는 들리지 않는 듯 계속해서 진열장의 양주를 가리키며 아버님, 저기 있는 것도 한번 먹어볼까요? 수진이는 민망한 듯 민수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그는 오히려 짜증을 내듯 팔을 뿌리쳤어요.
서서히 불편한 공기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저기 진열장에 있는 양주 더 내어주세요. 민수가 이제는 거의 떼를 쓰듯 조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이제 그만하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하지만 소란을 피우고 소리 지르는 민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한 병을 더 꺼내왔어요. 그때 민수가 갑자기 수진이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는 뭐하고 있어? 음식 다 식었잖아. 빨리 데워와. 너는 아내가 돼서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래? 눈치가 없어. 눈치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살이 찌푸려졌는지 민수는 저를 보고 와이프한테 밥 데워달라는 것도 안 되나요?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민수야, 그만 일어나 보자. 하지만 민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죠. 장모님, 사위한테 술 한 잔 따라 주셔야죠. 술 한 잔. 찌개 식었어요. 뭐 하세요? 데워오세요.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을 데우러 갔습니다. 민수는 그 후로도 새로 꺼내온 양주도 혼자서 다 비우고 새벽까지 갖은 주정을 부렸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전혀 몰랐던 거였나. 민수를 겨우 수진이 방에 들여보내고 나서 거실에 남은 우리 셋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일을 어쩌나 대체 어쩌면 좋을까? 수진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남편은 쥐고 있던 주먹을 계속 말았다 폈다 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아, 민수가 평소에도 이런.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빠. 오늘처럼 이러긴 처음이에요.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수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이제 막 시작한 결혼 생활인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다니. 한밤중 거실에 남은 술병들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일어나지 않은 민수를 깨웠어요. 겨우 일어난 민수는 어제의 일을 전혀 기억 못하는 듯 했어요. 아니, 어쩌면 모른 척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머리를 부여잡은 채 나온 민수의 얼굴이 헬쑥했죠. 아무 말 없이 끓여둔 콩나물 해장국을 내왔습니다. 수진이는 옆에서 조용히 민수의 숟가락을 챙겨주고 해장국을 내어줘도 감사 인사 한마디 없고 어제 일에 대한 사과는커녕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무슨 실수는 안 했나요? 민수가 멋쩍은 듯 말을 꺼냈지만 제 마음속 걱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어서 식사하시게. 수진이는 계속 민수의 눈치를 살피며 오빠, 국 더 줄까? 조심스레 물었지만 민수는 대답도 없이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가 끝날 때까지 불편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해장국을 다 먹이고 나서 이제 돌아가서 푹 쉬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도 가보겠습니다. 라는 인사도 없이 먼저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딸의 뒷모습이 왠지 불안하고 가슴 아팠어요. 문이 닫히고 남편과 눈이 마주쳤을 때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우리 딸이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수진이가 따라 나가며 엄마, 아빠, 저희 가볼게요. 작은 목소리로 말할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남편과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실을 정리하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술을 많이 마셔서 그랬겠지. 블랙아웃이 됐나 보네. 남편도 한숨을 쉬며 말했죠. 과음해서 실수한 거야. 원래 저런 애가 아닐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진열장에 있는 양주들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민수의 달라진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수진이를 대하는 반말투의 말투. 음식을 데우라며 윽박지르듯 했던 모습. 그래도 신혼인데 처음이자 마지막 실수였길 바라야지. 하지만 이런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걱정되어서 자꾸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설거지만 계속했습니다. 엄마, 저희 잘 도착했어요. 수진이의 전화를 받으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결혼해서 처가에 첫 인사 와서 저러는 민수를 보며 저 속은 얼마나 썩었을까. 저는 수진이만 생각하면 숨이 안 쉬어지고 호흡 곤란이 올 것 같았어요. 마음 한구석의 불안함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 딸 잘 도착했어. 너도 좀 쉬어야 해. 한숨도 못 잤잖아.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목소리에서 뭔가 불안함을 알 수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부엌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딸, 제발 행복하게 해주세요. 어제는 실수였길, 제발. 남편도 거실에서 한숨만 쉬고 둘 다 말은 안 했지만 어제 본 민수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설거지하는 손길이 자꾸 멈추고 그릇을 닦는 행주질이 점점 느려지면서 자꾸만 드는 생각. 우리 딸, 정말 잘한 걸까? 그 후 수지는 몇 번을 더 집에 잠깐씩 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갔지만 별일 없이 신혼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도 수진도 더 이상 그 일은 입 밖에 꺼내지 않았죠. 몇 개월 후 어느 가을날, 남편 생일이라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딸 부부도 온다고 해서 평소 같았으면 간단히 미역국에 요리 한두 가지 반찬 몇 가지면 됐겠지만 사위가 온다고 하니 신경이 더 쓰이더라고요. 식탁을 차리면서 마음도 설렜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남편 생일이니 여보, 오늘은 술은 적당히 마시자고 해요. 남편에게 미리 당부도 했어요. 지난번 일이 있었으니까. 시계를 보며 기다리는데 문득 저번 그날이 떠올라 살짝 불안해지기도 했지만 그때는 실수였을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딸 부부가 도착했을 때 수진이의 환한 미소를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케이크와 고급 넥타이를 들고 온 두 사람의 모습이 다정해 보였죠. 식탁에 둘러앉아 평화로운 저녁 식사가 시작됐어요. 어머님, 오늘도 음식이 너무 맛있네요. 민수도 조용히 예의 바른 모습으로 식사를 하고 수진이는 평소처럼 제잘제잘 회사 이야기도 하고 신혼집 이야기도 하면서 마치 지난번 일은 없었던 것처럼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가끔 민수가 술잔을 들 때마다 제 눈길이 자꾸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도 다행히 민수는 오늘 술을 조금만 마시더군요. 남편도 케이크 촛불을 끄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조심스레 와인을 꺼냈어요. 오늘은 특별히 와인 한 잔씩 할까? 순간 제 눈이 민수를 향했지만 와인 정도는 괜찮겠지.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수진이가 밝게 대답했죠. 아빠 생신인데 그 정도는 해야죠. 남편이 와인을 따르는 동안 저는 자연스레 민수의 표정을 살폈어요. 지난번처럼 변하진 않을까. 하지만 민수는 평소처럼 차분해 보였죠. 장인어른, 생신 축하드립니다. 민수가 공손하게 와인잔을 들었어요. 식탁의 분위기는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속에선 자꾸 지난번의 기억이 맴돌았어요. 오늘은 괜찮을 거야. 와인은 양주와 다르잖아. 그렇게 저는 계속 민수의 와인잔을 눈으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계획과는 다르게 와인이 두 병째로 접어들면서 민수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이제 양주 한잔 해야죠? 와인잔을 비틀거리며 들고 있던 민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수진이가 얼른 말렸지만 오빠, 오늘은 그만 마시는 게. 야, 너는 왜 자꾸 나한테 그래?
민수가 갑자기 수진이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저는 식탁 아래서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장인어른, 저기 진열장에 있는 양주, 이제 꺼내 오실 때가 됐잖아요. 한 잔 마셔야죠. 제가 이제 진짜 아들이잖아요. 저렇게 많은 양주, 왜 이렇게 아끼세요? 야박하게. 지난번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행주만 만지작거리고 결국 우리의 불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주정은 점점 심해졌어요. 양주가 반병도 안 남았을 때 장인어른, 뭐 이런 걸 주세요? 더 비싼 거 없어요? 처갓집에 수진이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 집의 모든 건 우리 건데. 건방진 말투로 쏘아붙이더니 수진이에게는 더 심하게 나왔어요. 야, 너는 왜 계속 옆에서 눈치야? 나가서 담배 좀 사와, 빨리. 남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고 제 손은 테이블 밑에서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진열장에 있는 거 하나만. 제가 이번에는 제가 초이스하겠습니다. 민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진열장으로 가려 하자 수진이가 말렸어요. 오빠, 이제 그만. 시끄러워. 네가 뭔데 날 말려? 민수가 수진이의 팔을 거칠게 밀치는 순간 남편이 탁 하고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자네, 이제 그만하지 그러나? 식탁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실수나 우연이라고 넘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장인어른, 그만이라뇨. 이제 시작인데. 양주 더 안 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민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야, 수진아, 너는 뭐 하고 있어? 아버님한테 말씀 좀 드려봐. 수진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치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 이제 그만해! 제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자네, 아내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오늘도. 이게 사위가 처가에 와서 할 수 있는 행동인가? 남편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네, 이제 그만 집에 가보시게. 하지만 민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장인어른, 장모님, 저한테 그러셔도 되는 거예요? 사위 대접을 이따위로 하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며 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흐느끼기 시작할 때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이가 민수의 팔을 잡으며 애원했어요. 오빠, 이제 그만 가자, 제발. 하지만 민수는 오히려 수진이를 더 거칠게 밀쳐냈어요. 야, 손 떼.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장인어른, 더 주실 거예요? 말 거예요? 민수가 비틀거리며 진열장으로 걸어가려 했어요. 남편이 민수 앞을 막아섰지만 민수는 더욱 큰 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죠. 비키세요. 제가 이제 아들이라면서요. 그런 아들한테 이것도 못 주세요. 수진이가 울면서 다시 말렸어요. 오빠, 제발 집에 가요.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했어요. 제 딸의 눈물을 보며 이제는 더 이상 실수로 넘길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쨍그랑 민수가 테이블 위에 그릇을 던져버렸어요.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지고 음식들이 쏟아졌죠. 이런 게 양주냐고. 더 좋은 거 있잖아요. 민수가 비틀거리며 진열장으로 향하다가 의자까지 걷어차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울면서 말렸지만 오빠, 제발 정신 차려. 시끄러워. 다 비켜. 민수가 수진이를 세게 밀치자 제 딸이 벽에 부딪힐 뻔했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미쳤나? 저는 얼른 수진이를 감싸 안았어요. 수진아, 괜찮아?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 엉망이 된 식탁, 울고 있는 제 딸.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이게 우리 딸의 결혼 생활인가 싶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1시 거실은 깨진 그릇 조각과 쏟아진 음식들로 엉망이었어요. 겨우 민수를 방에 재운 후 거실에 모인 우리 셋은 그날처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소파에 웅크린 채 흐느끼고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러 베란다로 나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의 유리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죠. 조심해, 엄마. 수진이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수진이가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어떻게 나 어떡하면 좋아. 베란다에서 들리는 남편의 한숨 소리, 흐느끼는 딸의 모습, 방에서 들리는 민수의 코 고는 소리. 이런 게 우리 딸의 결혼 생활이 될 줄은. 유리 조각을 줍는 제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수진이에게 물었어요. 수진아 매번 이래? 무슨 일 없었어? 너한테 어떻게 하진 않았니? 수진이가 한참을 울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술만 마시면 이래요. 처음에는 그냥 조금 과한 말을 하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자주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 수진이가 소매를 걷었어요. 팔에 푸른 멍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술 마시고 화가 나서 순간 제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베란다에 있던 남편이 뭐라고? 하며 들어왔고 수진이가 제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할게요. 제가 더 잘하면 술 그만 마시라고 할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딸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그동안 우리한테 말도 못하고 수진이가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어요. 평소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배려도 잘하고 다정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제 가슴이 더 아팠어요. 하지만 수진아, 그게 다가 아니잖아. 술만 마시면 돌변하는 사람이라니. 남편이 담배를 꾹 눌러 끄며 말했어요. 그래. 평소엔 좋은 사람이라 해도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이면 그건 결국 나쁜 사람인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빠, 그래도 민수 오빠가 수진아, 제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술버릇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져. 이제 겨우 결혼 6개월인데 이미 이 정도라면. 밤이 깊어가는데 우리 셋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미 결혼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숨을 쉬며 계속 말을 이었죠. 이제 시댁에도 얼굴이 있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이혼이라니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워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내 인생이 더 중요해. 지금은 멍이지만 나중에는. 수진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저도 알아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수진이의 어깨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절대 안 돼.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참는다고? 뭘 참아? 이제 겨우 시작인데. 벌써 이래. 시간 지날수록 더 심해질 텐데. 수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무슨 기회? 오늘 봤잖아.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게 두 번째야. 세 번째는 뭘까? 더 큰일이 나기 전에. 남편도 한숨을 쉬며 말했죠. 수진아, 엄마 말이 맞아. 내 팔에 멍. 다음엔 더 심한 일이 생길 수 있어.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부끄러운 게 뭐가 있어. 내 인생이 더 중요하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엄마, 나 아기 가졌어요. 뭐라고?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하고 병원에서도 4개월이라고 했어요. 남편이 쿵 하고 소파에 주저앉았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참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도 있고, 그리고 저도 고민 많이 해봤어요. 시작했는데 노력도 안 해보고 끝내기는 싫어요. 민수 오빠가 술만 안 마시면 정말 좋은 사람인데.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폭력적인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는 사람과 제 딸이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수진아,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히 이혼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된 거예요. 제 딸의 인생이,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인생까지. 절대 안 돼. 목소리를 낮추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진아, 절대 안 돼. 술 마시고 이성을 잃고 하는 행동, 주정은 본인이 인정하고 치료받지 않으면 절대 고쳐지지 않아.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엄마, 그래도 우리 아기, 그 아기 때문에 더더욱 안 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도 술만 마시면 이 모양인데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술 취해서 아기한테까지 위험한 짓을 하면. 남편도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아, 엄마 말이 맞아. 내가 맞는 것도 끔찍한데 아기한테까지 그러면 어쩌려고. 지금이라도 빨리 결정해야 한다. 내 인생이랑 그 아기의 인생까지 이런 환경에서 키우면 안 돼. 수진이는 계속 흐느끼기만 했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예요. 수진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코올 중독까진 아니라도 술만 마시면 저렇게 변하는 사람이랑. 하지만 수진이가 울면서 매달렸죠. 엄마, 제가 잘해볼게요. 술자리를 피하게 하고 집에서 술 마시지 못하게 할게요. 남편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저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하지만 다음에 또 이러면 그땐 정말 돌이킬 수 없어. 수진이를 안아주면서도 가슴 한켠이 너무 무거웠어요. 아이가 생겨서 축하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일일까? 과연 이게 옳은 결정일까? 수진아,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해. 참지 말고 엄마한테 바로 연락하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날도 지난번에도 수진이가 술을 안 마셨던 거구나. 갑자기 떠오른 기억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민수는 계속 술을 마시는데 수진이는 물만 마시고 오빠, 나는 운전해야 해서 라고 했던 게 다 핑계였던 거죠. 임신 초기라 더 조심스러웠을 텐데 그 와중에 남편의 주사와 폭력까지 견뎌야 했다니. 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민수. 저 사람이 과연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좋은 남편은커녕 좋은 아버지는 될 수 있을까? 수진이의 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뱃속에서 자라고 있을 아기, 이제 겨우 4개월의 작은 생명. 수진아, 그리고 산부인과 갈 때 다음 달에는 엄마도 함께 가보자. 엄마, 아기 얘기 들려주면 오빠도 변할 거예요. 술도 줄이고 아기 생각해서라도. 수진이의 목소리에서 희망이 묻어났지만 그 희망이 더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아기 소식 들으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사람의 본성이 술버릇이 아기 때문에 쉽게 바뀌진 않는다는 걸. 오히려 책임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더 술을 찾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수진아,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딸의 희망찬 눈빛을 어떻게 꺾을 수도 없고 수진이의 작은 희망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수진이와 통화할 때마다 같은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수진아, 민수는 어때? 요즘도 술 마셔? 수진이는 늘 긍정적으로 대답하려 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요즘은 많이 안 마셔요.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는데 일찍 들어왔어요. 하지만 가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릴 때면 제 가슴도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냥 조금 마시고 잤어요. 어제는 좀 많이 마셨나 봐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제 마음도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매일 밤 전화를 끊고 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우리 딸이 괜찮을까 한숨만 나왔어요. 딸을 시집 보내면 이제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걱정거리가 생겼네요. 사위가 온다는 날이면 아침부터 가슴이 답답해져요. 오늘은 또 얼마나 술을 마실까? 또 주정을 부리면 어쩌나?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긴장되고
식탁에 앉아 있는 내내 불안하고 민수의 술잔이 비워질 때마다 제 심장이 덜컥덜컥 내려앉아요. 수진이의 배도 점점 불러올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술 취한 사위를 보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남편도 사위 온다는 날이면 아침부터 한숨만 쉬고 진열장의 양주들을 어디에 숨길까 고민하고 딸의 결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좀 더 신중하게 더 깊이 알아볼 걸. 1년을 만났다면서 어떻게 이런 술버릇을 몰랐을까요? 수진이가 말하길 데이트할 때도 운전한다고 안 마시고 결혼하고 나서야 이렇게 달라졌대요. 알고 보니 연애할 때는 늘 자제하고 조심했던 거죠. 결혼하고 나서야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남편이 담배를 피우며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죠. 1년 연애. 그 시간 동안 감춰져 있던 민수의 실체를 우리도 수진이도 전혀 몰랐으니까요. 이제와 후회해봐야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설 때였어요. 온 가족이 모여 앉았는데 또 술이 들어가자마자 장인어른, 이제 진짜 아들이잖아요. 양주 좀 더. 그러더니 수진이 배가 불러 있는데도 야, 너는 임신했다고 꼬박꼬박 시부모님께 인사도 안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술버릇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친척들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수진이의 배는 7개월. 엄마, 아기만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남편은 사위만 보면 한숨부터 나오고 저는 밤마다 딸의 전화만 기다리고 수진아, 이대로 괜찮을까? 매일 밤 같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수진이가 예쁜 딸을 낳았어요. 2.8kg의 건강한 여자아이. 손녀를 안아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민수가 아이 출산 당일에도 술을 마시고 병원에 찾아왔어요. 장모님, 제 딸 봤어요? 이쁘죠? 한 잔해요. 한 잔. 간호사가 조용히 해주세요 말해도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고 수진이는 산후조리원에서도 불안해했어요. 엄마, 오빠가 술 마시고 아기 보러 온다고 하면 어떡하죠? 아기가 태어나면 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책임감을 핑계로 더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애 낳았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라면서 이제는 딸뿐만 아니라 갓 태어난 손녀까지 걱정되네요. 술 취한 아빠 밑에서 저 작은 생명이 어떻게 자랄지.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수진과 아기를 돌봐주러 제가 매일 들러서 도와주고 있어요. 엄마, 오빠가 매일 술 마시고 들어와서 수진이의 떨리는 목소리. 아기가 울면 짜증을 내요. 소리를 지르고 아기가 더 놀라서 울고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에 술 취한 민수가 화를 내고 수진이는 아기를 안고 다른 방으로 숨고 조용히 좀 시켜. 내가 어떻게 쉬어? 민수의 고함 소리에 아기도 수진이도 덜덜 떤다고 해요. 출산 휴가 동안 집에만 있어야 하는 수진이. 이제는 도망갈 곳도 없이 매일 밤 술 취한 남편을 감당해야 하고 엄마, 난 괜찮은데 아기가 걱정이에요. 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 옵니다. 며칠째 민수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해요. 엄마, 오빠가 3일째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 산후조리 중인 아내가 있는데, 밖에서 술 마시고 돌아다니기만 하고, 제가 매일 수진이네 가서 아기와 수진이 산후조리 음식도 해주고 하는데도 점점 더 사위 얼굴 보기 어려웠어요. 여보,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걸까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갓난아기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수진이는 또 변명을 하더군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회사 일이 아니라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신생아와 산모를 방치하는 이런 사람과 우리 딸이 평생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어느 날 밤 수진네서 돌아와서 자려는데 수진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 나 더는 못 살겠어. 아기가 울어서 깨운다고. 술 취해 들어온 오빠가 화를 내면서 아기 요람을 발로 찼어요. 수진이가 말렸더니 시끄러워. 너나 애나 다 꺼져. 하면서 물건을 집어던졌대요. 엄마, 나 이혼할래요.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아기한테까지 이러는 건 도저히. 새벽에 바로 택시를 타고 달려갔어요. 수진이는 아기를 안고 울고 있었고 집안은 던져진 물건들로 엉망이었죠. 그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엄마가 데리러 왔으니 짐 챙겨. 이런 사람하고는 더 이상. 아기 용품과 간단한 짐만 챙겨서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이제야 수진이가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다음 날 민수가 연락을 해왔다고 해요. 그래. 이혼하자. 나도 더는 못 살겠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반응이었죠. 수진이가 그 말을 전하며 울었어요. 엄마, 오빠가 그동안 이혼하고 싶었나 봐요. 한 번도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혼을 이야기하는 민수. 양육권은 수진이가 가져가도 좋다고. 애 양육비는 보내줄게. 그 말 한마디 던지고는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았대요. 1년 반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아기를 안고 있는 수진이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수진아, 이제 다 잘 될 거야. 엄마가 있잖아. 그렇게 우리 딸은 2달 된 아기를 안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5개월째 전사위는 약속했던 양육비는 한 번도 보내지 않고 있어요. 수진이가 전화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읽고 답장도 없대요. 양육비 보내주기로 했잖아요. 이런 메시지도 그냥 무시하고 변호사와 상담해보니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신청하면 강제로 받아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엄마, 나 신청하려고요. 수진이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당연하지. 아이 아빠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안 하는데. 왜 너가 미안해하니? 듣자 하니 민수는 지금 다른 여자와 동거 중이라고 해요. 애 아빠라는 사람이 자기 피부치에 대한 책임은 져버리고 7개월 된 우리 손녀를 보며 한숨만 나왔어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었다니. 그리고 며칠 후 엄마, 친구가 민수 오빠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을 보내줘서 봤는데 호텔 라운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비싼 양주들. 거기다 명품 시계, 세차 인증샷까지. 양육비 줄 돈이 없다더니 매일 호텔에서 비싼 술 마시고 돈 많은 여자가 새 차도 사줬더라고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기 분유값, 기저귀값도 못 보내준다면서 저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었네요. 사진들을 보니 화가 치밀었어요. 자기 아이 양육비는 5개월째 안 보내면서 저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다니. 수진아,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말자.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신청하자. 이 사진들이 좋은 증거가 될 거야.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어요. 이런 뻔뻔한 사람한테는 더 이상 기다려줄 필요가 없겠죠. 수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엄마, 이 사진들 좀 봐요. 사진의 날짜를 확인해 보니 이혼하기 4개월 전부터 민수는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었던 거예요. 제주도 여행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데이트, 호텔 라운지에서 찍은 사진들. 이 모든 게 수지는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아서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때 출산하고 내가 아기 키우느라 힘들 때 오빠가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했는데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나 애 낳고 힘들어할 때 다른 여자랑 제주도 여행 갔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신생아 엄마를 두고 자기 아이를 두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그래서 그렇게 쉽게 이혼한다고 했던 거구나. 남편도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면서도 이런 인간과 결혼시킨 게 너무 후회되고
진작 알아채지 못한 게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엄마, 나 폭로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정리해서 그 인간 다니는 회사 인트라넷에 올렸어요. 산모를 두고 다른 여자와 제주도 여행 간 증거. 신생아 있는데 밤새 술 마시고 집에 안 들어온 기록. 양육비 5개월째 미납 증거, 고급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수진아, 그래도 그렇게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을 꺼냈지만 엄마, 이제 지쳤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세상에는 반드시 인과응보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해요. 회사에서 잘 나가는 부장님인 척, 모범적인 가장인 척. 회사 인트라넷이 발칵 뒤집혔다고 해요. 민수의 직장 동료들, 상사들이 모두 알게 된 거죠. 이제 모두가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오히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엄마, 민수 오빠가 회사에서 문제가 커졌대요. 부장급 간부가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을 알고 보니 민수가 회사에서는 모범적인 가정의 가장인 척 해왔더라고요. 육아휴직도 썼었고 일찍 퇴근한다며 가정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대요. 물론 상간녀와 여행을 다녔다지만 그런데 이번 폭로로 산모 안에 두고 불륜 신생아 방치, 양육비 미지급 허위로 육아휴직 사용. 이 모든 게 밝혀지면서 회사 윤리위원회가 열렸고 IT 대기업의 이미지에 치명적이라며 인사위원회도 열린다고 자기가 저지른 일이니 책임져야죠. 수진이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이제서야 그동안 숨겨온 진실이 모두 드러나는 것 같네요. 수진이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제 됐어요. 더 이상의 복수는 하지 않을 거예요. 민수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수진이의 표정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어요. 이제 제 딸은 제가 키울게요. 양육비를 받으려고 구걸하듯 연락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 얼굴 볼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외동딸이라 우리 집 재산을 탐냈던 거야. 수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8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는 수진이. 예전에 불안하고 떨리던 모습은 없어지고 강인한 엄마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우리 딸 당당하게 키우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강해졌다니. 엄마, 그동안 많이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요. 이제 예전의 저는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아기를 안고 있는 수진이의 모습이 이제야 진짜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아기를 안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엄마, 가끔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가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그런데 저는 결혼을 결정할 때까지 그 사람의 뭘 본 걸까요? 잠시 눈물을 훔치더니 이내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받았잖아요. 우리 별이가 있으니까. 아기의 작은 손을 잡으며 수진이가 말했죠. 이 아이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더 강해질 수 있었고, 이제는 이 아이를 위해 더 멋지게 살고 싶어요. 수진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상처받은 아내가 아닌 당당한 엄마로 변해 있었죠. 엄마, 내가 선택한 사람은 최악이었지만 그 사람이 준 선물은 최고예요. 이제 우리 별이랑 새로 시작할 거예요. 딸의 품에 안겨 잠든 아기를 보며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작은 생명이 우리 딸에게 준 큰 용기와 희망이 느껴졌어요. 이제 수진이는 8개월 된 아기와 함께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낮에는 출근하는 수진이 대신 제가 아기를 돌봐주고 저녁에는 수진이 아이를 챙기고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고 했지만 수진은 거절했어요. 그럼 엄마 아빠한테 기대게 될 거라고. 엄마, 우리 별이 오늘은 어땠어요? 그 밝은 목소리를 들으면 예전에 불안했던 시간들이 거짓말 같아요. 힘들었던 1년 반의 결혼 생활. 그 시간이 우리 수진이를 더 강하게 만들었나 봐요. 이제는 상처 입은 딸이 아닌 당당한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엄마,
나 정말 괜찮아요. 우리 별이가 있잖아요. 수진이의 무릎에서 장난치는 아기를 보며 별이는 가끔 감기도 걸리고 보채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아프면서 크는 거야 하며 그것마저도 사랑스럽고 소중한 일상입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여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불안한 밤은 없을 거예요.